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축복하던 순간,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어버린 현장. 신랑 지혁은 단상에 홀로 서 있었고, 그가 받은 건 축복이 아니라 조롱과 수군거리뿐이었죠. 그날 이후 지혁은 부모와의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아들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어디서 지내는지, 다정은 밤마다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없었죠. 그런데 사실 지혁은 창고 한편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구겨진 종이, 삐뚤빼뚤한 선. 그것이 전부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새 출발로 삼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면을 그릴 줄 몰랐던 겁니다. 며칠 밤을 새워도 결과는 난잡한 낙서뿐.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그러나 동시에 가장 불편한 상대.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은호는 손에 쥔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죠. 저한테요? 무슨 부탁이요? 지혁은 구겨진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면 좀 그려줘. 널 믿고 부탁하는 거야. 은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한테 부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지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넌 할 수 있잖아. 내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어이없으면서도 묘하게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은호는 냉정하게 돌아서려 했지만 며칠 뒤 결국 창고에 앉아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티격태격이었습니다. 이 벽은 없애야 돼. 안 돼요. 위험하다고요. 느낌이 와. 이건 해야 돼. 선배는 고집불통이에요. 차가운 말들이 오갔지만 이상하게도 호흡은 맞아갔습니다. 도면은 점점 형태를 갖춰갔고 그 선 위에 두 사람의 감정도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인연이 은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은호는 고성이에게 새로운 인테리어 프로젝트 의뢰를 맡게 됐고 고성이를 만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이어가던 은호는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따뜻하게 머물렀기 때문이죠. 은호가 도면을 설명하는 손동작을 따라가던 고성이는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속삭였습니다. 어쩐지 참 낯설지가 않네. 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자주 해서 그런가 봐요. 억지로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엔 이상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성이는 은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왠지 더 가까이 두고 싶다는 듯 세세하게 챙겼습니다. 커피잔을 건네며 바쁘죠? 건강 챙겨야 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은호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챙기듯 다정했기 때문이죠.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분을 보면 이상하게 편안하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눈빛과 말투가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이 역시 혼자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녀가 떠올린 건 가난 때문에 버려야 했던 아이의 기억.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창고에서는 지혁과 은호가 또다시 도면을 두고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티격태격 같으면서도 은호는 결국 선을 그었고 지혁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알았어. 이번 한 번이면 돼. 하지만 여러분, 이 부탁이 정말 한 번으로 끝날까요? 도면 위에 새겨진 선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실마리였고 새로운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창고 밖 그 장면을 바라보는 성재의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친구로서 지혁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은호의 시선이 지혁에게 향하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성재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